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통계 조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서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킨 게 아닙니다. 통계 조작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통계 조작이 핫 이슈예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부동산은 자료를 난 못 쓰겠다고. 그때 대중의 반응은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거 싫으니까 발악한다. 비겁하다. 아니면 입으로만 플레이한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맞았죠? 라고 얘기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고요. 제 주변에 부동산 투자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자료들이 오늘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정권이 종류가 다양한데 실제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은 뭔가를 공급하는 사람을 대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갤럭시 폰도 나오고 애플 폰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고 막 AI도 나오고 AI 얼마나 신기해요. 스마트폰도 엄청 신기했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는 이걸 만드는데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세금 받은 거밖에. 이걸 만든 사람들은 공급자인데 공급하는 이유가 이기심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또는 고용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이뤄가는 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경제도 좋아지는 편이에요. 물론 이 주변이 좀 돼야죠. 뭔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나댄다는 겁니다. 실제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능력이 안 좋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부려먹고 이 중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부려먹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싫어요. 부리는 사람은 소수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다수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죠. 양극화, 불공평, 기회가 없다, 정의롭지 않다는 표현이 나오는 시대예요. 여기서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국민 한 명당 표가 하나니까 이 구조를 보고 있다고 딱 머리를 써보니까 야 저거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애 쟤를 악마화 시켜서 이 사람들의 표를 내가 얻으면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게 본인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설프게 능력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의 등골을 빨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제일 필요한 게 선동이에요. 그래서 선동을 해서 이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들의 수준이 그에 부합하면은 정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영웅담을 만들거나 선동을 계속해서 하거나 교육을 바꾸거나 통계를 조작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통계의 세부 사항이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너 뇌피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국 베네수엘라 통계 조작. 오래된 일이에요. 이 베네수엘라 중국이 어떤 국가인지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통계 조작.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 통계 조작. 그리스가 망한 이후의 시발점도 어떻게 보면 통계 조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부자들이 밉다. 가진 자가 밉다. 왜 나를 부려먹냐. 저 사람이 타는 슈퍼카, 저 사람이 가진 좋은 집이 나 같은 사람들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뺏자. 저 사람을 죽이자. 저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우상으로 뽑자. 이런 분위기가 갖추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이 앉아서 통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지난 정권에서 통계 조작이 부동산 부분에 있었다고 제가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데이터 다른 거랑 비교해서도 확인을 하고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뭐였냐면 좀 속된 말로 할게요. 개소리 하지 마라. 니까 짓게 해서 이게 분위기가 제가 올라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때 네가 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지 그랬냐.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드릴게요. 제목의 폭락,
공포성 제목이 들어가면 조회수가 더 나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유튜버예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전 유튜버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이게 안 통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악플도 심하고, 거꾸로 얘기해서 근거 없고 맞지도 않은 얘기로 선동하면서 사람들한테 겁주는 것들은 최근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인데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뭐 몇십만 뷰는 기본이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 대한 인기도는 그냥 제 책임이에요. 제가 딱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통계 조작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압박도 했었잖아요. 이런 스피커들 지난 정권에 반하는 내용을 좀 얘기하면 압박을 심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당하신 분들 많을 거고 채널을 지운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 국민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요게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정권 욕하려고 영상을 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전 요거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면 원희룡 장관님은 시장 정상화에 저는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 여기에 좀 분노를 하거든요. 공급 집중? 뭐냐면 보여주기식. 여러분 정치인분들 공급 발표하는 거 이제 모르시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3개 신도시는 어디 있고 발굴해서 짓는 도시는 어디 있는데요. 발표할 때는 PPT 띄워놓고 밑에 직원들 죽어라 이랬겠죠. 근데 발표할 때 스포트라이트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이거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 원희룡 장관님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안 한대요. 공급에 집중한대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100% 이런 분들 나와요. 어떤 거냐면 저는 역시 투기꾼이어서 오피스텔 규제 안 풀어주니까 돌려서 까는 거다. 비겁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원희룡 장관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표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다 변명으로 들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투기꾼들 죽어난다,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희룡 장관님 처음 취임하실 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수재고 천재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재, 수재들의 특징이 뭔지 여쭤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또 얘기가 길어지고 또 비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생략을 할게요. 그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부동산은 통계 발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정권만 욕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정권 바뀐 지 1년 반 됐어요. 이거를 이제 와서 잡아냈다고요? 그리고 잡아서 고치면 되는 걸 이제는 발표를 안 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들의 연속성인데 국토부 장관님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옵니다.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면 장관님의 말빨이 먹혀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죠. 김현미 장관님이 지금 시장에 있었으면은 예전이랑 이미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님은 최적기의 타이밍에 국토부 장관님을 맡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워딩을 계속해서 해줬고 그리고 그 워딩이 힘을 받았던 이유는 부동산원의 통계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부동산원의 통계 때문에 골치 아프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갑자기 발표를 중단을 하겠대요. 그러면 최고 수혜를 본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는데 최고 수혜자는 현 정부와 국토부입니다. 왜냐? 들어앉아서 마음껏 힘을 쓰고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상황이 좀 불리해졌죠. 왜냐면 부동산원이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통계를.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니까 뭔가 대출에 대해서 다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발표를 안 하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통계 조작을 사실 저 같은 애가 발견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중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랑 교수님이랑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국토부랑 부동산원에 수재들 많아요. 그리고 건설사에 부동산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거기가 진짜 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몰랐을까? 저는 몰랐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발표를 안 하겠다? 타이밍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기에 여러분 모든 일은 누가 수혜를 받았나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누가 수혜를 받았을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았죠. 그리고 피해는 여태까지 국민들이 받았고 지금 통계를 똑바로 못 잡은 상태에서 덤탱이를 쓰면은 현 정부가 또 똥물을 껴안겼죠. 그런데 그거를 차단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총선 전에. 그러면 또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국민들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중국,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에서 최악의 피해자는 국민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이고요. 이득을 본 사람들은 부자와 정치인들이에요. 이게 한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치인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걱정할 때예요. 여기 똑같잖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건데 역사가 정치인들이랑 부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중산층이랑 서민들만 으깨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또 대비하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좀 최대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